우리가 기억하는 후삼국 통일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으신가요? 아마도 왕건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평정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마치 한편의 영웅 서사시처럼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 장엄한 통일의 과정이 단순히 한 인물의 뛰어난 리더십과 너그러운 포용력만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왔던 익숙한 통념과는 달리 훨씬 더 치밀하고 때로는 냉혹하기까지 한 전략적 계산이 그 역사적 대업의 이면에 깊숙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역사의 장막 뒤편에 가려진 불편하면서도 미스터리한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지적인 추리극을 따라가듯 승리자의 기록 속에 감춰진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찾아 떠나보시죠. 이 시간은 단순한 과거 사실의 전달을 넘어 우리가 알던 역사의 고정관념을 뒤흔들며 깊은 지적 충격을 안겨줄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분명히 제시할 것입니다. 서기 9세기 말 찬란했던 신라의 영광은 이제 빛을 잃고 이름뿐인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탐욕스러운 호족들이 할거하며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분노로 들끓었고 그 극심한 혼란을 틈타 새로운 힘을 가진 세력들이 마치 들불처럼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처럼 한반도는 그야말로 극심한 혼돈과 무질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두 명의 걸출한 영웅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한 명은 서남해 지역의 굳건한 해상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찬란했던 백제의 부흥을 꿈꾸었던 견훤이었고, 다른 한 명은 북방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이며 후고구려를 세운 궁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확고한 야망과 비전을 품고 이 혼돈의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했지만 그들의 길은 피할 수 없는 처절한 피해 대결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매우 단단하고 치밀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훗날 고려를 세우는 왕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인 송악, 즉 지금의 개성을 근거지로 삼아 강력한 해상 세력을 규합하고 주변의 유력한 호족들을 설득하고 포섭하며 점차 자신만의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건을 너그럽고 인자하며 포용력 있는 지도자로 기억하곤 합니다만 그의 초기 행보를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선이나 온정적인 마음을 넘어선 아주 치밀한 계산과 전략적인 사고가 깊이 엿보입니다. 그는 과연 이 혼돈 속에서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을까요? 고려를 건국하고 통일의 주역이 되었던 그의 굳건한 모습 뒤에는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판단력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후삼국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에서만 벌어진 군사적 혹은 무력 투쟁이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바다 건너 펼쳐진 거대한 중국 대륙의 정세, 즉 혼란스러운 5대 10국 시대의 복잡한 흐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더욱이 북쪽에서는 강력한 대국이었던 발해가 북방의 신흥 강국 거란에 의해 순식간에 멸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이 거란은 고려에게 새로운 거대한 위협 세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이러한 일련의 국제 정세를 결코 단순한 외부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매우 치밀하게 분석하고 고려의 통일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뛰어난 지략을 펼쳤습니다. 그에게 바다는 단순한 물류의 통로가 아니라 귀중한 정보를 얻고 강력한 세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외교 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고려의 사신들은 위험한 바닷길을 뚫고 중국의 여러 왕조와 은밀히 접촉하며 그들의 복잡한 내부 사정과 미묘한 역학관계를 끈기 있게 파악했습니다. 해상 무역선들은 값비싼 물품들과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귀중한 정보들을 실어 날랐고, 왕건과 그의 핵심 책사들은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주변국들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면밀히 살피며 다음 수를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특히 발해의 멸망 소식은 고려 지도부에게 단순한 충격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교훈과 통찰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외교 전선에서 고려는 어떤 기상천외한 지략을 펼쳤으며, 이러한 국제적인 그림자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알던 역사가 얼마나 더 깊고 복잡한 층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며 우리는 분명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왕건이 치밀한 전략이었음을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 치밀한 전략은 과연 후삼국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을까요? 역사의 전환점이 된 궁예의 퇴장, 견훤의 망명, 그리고 신라의 자발적 항복,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고려의 숨은 손길과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었답니다. 우리는 흔히 왕건이 너그러운 포용력을 후삼국 통일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꼽곤 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대방의 약점을 끈질기게 파고들어 결국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드는 지극히 현실적인 정치공학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먼저 궁예의 몰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폭군으로 변모한 궁예의 광기가 백성들과 신하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려는 단순히 이를 지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궁예의 실정을 주시하며 내부의 불만을 교묘하게 자극하고 분열을 조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고 결국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반란을 넘어 치밀하게 설계된 권력 교체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예의 비극적인 최후는 고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강력한 왕권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견훤의 이야기는 또 어떻습니까? 후백제의 건국자이자 왕건이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견훤이 아들들의 배신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고려에 의탁하게 되는 비극적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왕건이 견훤을 단순한 망명객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견훤에게 최상급의 예우를 갖추고 전략적 조언을 구하며 후백제 내부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데 견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노회한 왕을 품는 왕건의 모습은 겉으로는 관대함의 극치였지만 속으로는 후백제를 와해시키고 통일의 대업을 앞당기려는 냉철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견훤의 망명은 후백제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고려에게는 통일을 위한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항복은 또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전쟁 한 번 없이 신라 경순왕이 스스로 고려의 항복을 결정한 사건은 왕건이 포용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곤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신라는 이미 국력이 쇠하고 지방 호족들의 통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고려는 이러한 신라의 취약한 상황을 정확히 간파하고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함께 지속적인 외교적 교섭을 병행하며 신라를 고립시켰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불안정 속에서 경순왕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신라의 항복은 평화로운 통합이라기보다는 고려의 치밀한 전략과 압도적인 힘에 의해 강제된 흡수합병에 가까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승자의 기록에 가려진 패배자들의 비극과 그들의 선택은 우리가 알던 역사에 불편한 진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을 거쳐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에게도 새로운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호족들을 통합하고 이들의 지방 세력을 견제하며 동시에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 못지않은 거대한 과제였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뿌려진 미스터리한 씨앗들, 즉 권력의 암투와 배신, 그리고 냉혹한 선택의 그림자들은 통일 이후에도 고려의 정치판을 흔드는 불씨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왕건이 후손들에게 남긴 훈요10조는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가 통일 과정에서 얻은 불편한 진실과 깊은 통찰에 대한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호족 세력에 대한 경계, 외세에 대한 경계, 그리고 스스로의 교만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 속에는 그가 직접 경험했던 격동의 시대와 그 안에서 감당해야 했던 냉혹한 선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을까요? 통일 이후에도 여전히 긴장감이 감도는 궁궐 내부, 서로를 견제하는 호족들의 모습, 그리고 미완의 과제를 안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왕건이 뒷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결국 후삼국 통일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나 한 영웅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국제 정세 분석과 냉혹한 정치 공작, 그리고 때로는 비극적인 희생을 동반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리더로 기억하는 왕건이 이면에는 시대를 읽고 판세를 뒤흔들 줄 알았던 냉철한 현실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통일이라는 대업을 위해 때로는 잔혹한 선택의 무게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알던 역사가 과연 전부였을까요? 이처럼 익숙한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오는 지적 충격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강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진실과 선택의 무게가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복잡한 현실과 국제 정세, 그리고 리더의 선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역사적 통찰은 필수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야가 왜 중요한지 후삼국 통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리 없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후삼국 통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답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왕건이 통일은 위대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진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건국과 통일은 이처럼 복잡한 진실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후 고려를 지켜낸 무인들의 시대, 그들은 어떤 미스터리를 품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